기자 수첩 넘어가 보죠.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도 가난한 동네 얘기를 해보죠.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송파구 거여동의 무허가 건물 밀집촌이죠. 개미마을. 이곳이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개미마을은 1960년대 도심에 있던 철거민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주한 지역입니다. 예. 달동네로 잘 알려진 곳이 뭐 구룡마을, 백사마을 있었는데 이미 재개발 허가를 받아서 진행 중이고 이번엔 개미마을이 이제 재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예. 다른 조그마한 무허가 달동네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렇게 해서 다 재개발이 시작되는 거죠. 예, 달동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달동네란 이름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옛날에 달동네란 말 없었습니다. 산동네라고 흔히 불렀고요. 달동네는 1980년대 가까이 다가오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전쟁 피난민들이 모여 살던 곳은 학고방이라고 그랬죠. 학고방촌이라고 불렀고 예. 그다음에 산동네라고 그랬다가 달동네라고 불렀습니다마는 용어의 어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언덕바지에 사니까 산비탈에 사니까 달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어서 달동네. 예. 둘째는 월세를 내는 방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세라고 하죠. 그래서 달세는 달동네. 월세의 부산 사투리입니다. 예. 월세를 내는 방이 많으니까. 셋째는 산의 옛말이 달입니다. 대구의 달구벌 하는 게 산이란 뜻이죠. 달. 근데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산을 달이라고 부르던 거는 거기서 올라가면 삼국시대부터 쭉 고려시대나 그렇게 불러가지고 과연 그럴까? 결국은 첫 번째, 두 번째가 합쳐진 말 같습니다. 그래요. 예. 달동네. 산비탈에 이렇게 동네가 세워진 이유는 뭐 당연히 땅값이 싸서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땅값이 싸니까 그리로 사람들이 모인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고 땅값이 싸니까 거기다가 철거민들을 갖다 몰아넣은 강제적인 발생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서울시는 빈민촌 거리를 철거하고 정비하느라 1969년에 철거민 12만 명을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시킨 적도 있습니다. 12만 명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도로도 없고 버스도 안 다니고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황무지 구릉에다가 12만 명을 실어다 버린 거죠. 예.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공장 300개가 생기니까 지상 낙원이 될 거다 했는데 공장은 몇 개만 생겼습니다. 3개인가 4개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죠. 예. 그리고 전염병이 나돌고 그래서 결국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해서 10만 명이 시위를 벌인 게 경기도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지금 경기도 성남시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서울은 이렇게 해서 뭐 거의 다 없어지고 부산, 인천은 아직도 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가난 자체가 이제는 콘텐츠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의 사하구 감천 이동은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부르죠. 벽화를 다 그리고 마을을 갖다가 가난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관광 명소로 개발을 했습니다. 영화 많이 찍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영화를 많이 찍죠. 인천에서도 동인천역 근처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아주 세워버렸어요. 달동네 박물관을. 예, 박물관에 요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단다 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킵니다. 예. 그다음에 부산의 아미동도 역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로운 마을로 탄생했고요. 그다음에 가을 동화 촬영지로 유명한 강원도 속초의 아바이 마을도 그렇고, 그다음에 카인과 아벨, 제빵왕 김탁구 뭐 이런 드라마를 찍은 청주의 수암골도 달동네입니다만 요새는 카페촌과 그래요. 인기 관광 명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달동네는 달과 가까운 산비탈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망이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카페를 세우거나 관광 명소로 골목길을 벽화를 그리면서 꾸며나가면 관광객들이 벽화 구경도 하고 마을의 옛날 가난하던 살림살이도 보면서 다시 전망 좋은 시가지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근데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 땅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입주민들은 또 세 못 내서 그렇습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입주민들을 그냥 카메라 렌즈를 그냥 들이댑니다. 그다음에 빨래 널어놓은 거 빨래 그 속옷 빨래까지 또 카메라에 담고 말도 안 하고 집으로 쓱쓱 들어오고 뭐 이런. 그다음에 카페가 이제 밤에도 성업 중이니까 잠도 못 자고 화나고. 근데 카페에 또 차를 몰고 오니까 이 또 산비탈에 살던 주민들은 이 교통이 불편해지고 위화감도 느끼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팔았다. 관광객들은 사진 찍고 돌아가지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죠. 지구촌 어느 나라나 달동네는 존재하죠. 그렇죠. 지구촌 어디에나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의 달동네가 있고 그 달동네는 대개 산비탈에
세워집니다. 값이 싸니까. 예. 근데 달동네가 관광 상품화되는 것도 역시 글로벌 현상입니다. 그래요? 예, 지금 브라질, 남아프리카, 인도, 케냐 등등 여러 지역에서 달동네가 관광 상품화돼 있습니다. 그 시작은요, 1980년대 남아프리카입니다. 흑인들이 흑백 차별로 인해서 그야말로 빈민촌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참담하게 살고 있는지를 백인들에게 그리고 백인 관료 공무원들에게 보여주고 반성 좀 하라고 관광 코스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들은 별로 관심을 안 보이는데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보이면서 아하. 이게 몰려들기 시작한 이게 바로 거죠. 교과서에서만 보던 남아공 흑백 차별이구나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해갖고 관광 코스가 생기죠. 그래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관광객을 데리고 돌면서 설명을 하고 뭐 인터뷰도 같이 나누게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관광 사업으로 개발을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아주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바꾸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문제는 정부가 그러면 뭐 그럭저럭 그거 갖고 먹고 살겠네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사실은 많은 곳의 빈민촌이 관광 명소로 개발됐습니다만 거기 살던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빈민에서 다시 중산층으로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을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개미마을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개미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미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어디로 가서 가느냐. 어떤 삶을 꾸려갈까에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거복지, 지난번에 의식주가 아니라 식주의가 돼야 된다 순서상으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예.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복지 신경 써야 되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